2021년에 고점을 찍었던 한번 다시 따라해주세요. 2021년 저번 우리 동네 대강 때와 마찬가지로 대강 5, 6년 상승한 장난 아닙니다, 그죠? 오, 깜짝 놀랄 것도 좀 있네요. 소장님 오늘 저희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오늘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어의 사업 네. 설명회 있는 날이거든요. 네. 지금 백스코에서 한다 해가지고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한 평당 한 2,500 정도 예상하던데 그죠? 맞나요? 2,5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2,500 하면 한 8억 후반 정도. 근데 요즘에 중도금 후불제 유의자 또 옵션지를 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확장비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또 한 9억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역세권에 신축 나오는 거는 지금 9억 원도로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도 좀 많은 걸로 느껴지는데 계속 분양을 그러면 하나요, 지금 부산은? 사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고분양 때문에 미분양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도 또 분양을 한다라는 거 참 이 혼조된 시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에는 완판이 난다라는 예측보다는 일단은 미분양이 날 거다. 분양가가 비싸서 누가 저기를 사주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미분양 현장이 많죠? 올 초부터 분양했던 현장들을 보면 우암 해리턴 말에 지금 미분양 나 있죠. 네. 전체 2,000세대, 2,200세대 중에서 1,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또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돼가면서 한 40% 정도 소진이 됐다. 뭐 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수완 롯데 시그니처. 네. 그것도 이제 9억 분양 정도 했거든요. 9억 맞아요. 초반에 분양했는데 일반 분양에 164개 중에서 그거는 거의 또 소진이 다 돼간다고 해요. 84 타입이 사실 9억 초반이라 해서 미분양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네. 84 타입 벌써 끝났고요. 소형 평수 조금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더샵 입으신데 네, 네. 1000세대 중에 300세대가 일반 분양했는데 여기는 좀 분양가가 아무래도 부곡동이다 보니까 좀 싸게 분양했는데 7억 중반에 분양했거든요. 뉴스 기사에 완판 임박이라고 줍줍이 방송 찍었잖아요. 그 팀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간 상황이라고. 분양가가 7, 8억인데 사실 그렇죠. 구소동 남산동 쪽에 7, 8억을 이제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는 조금 비싸다는 감이 있긴 그죠, 하거든요. 사실 이게 바쁜 현대 우리 서민들은 이게 어떻게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미분양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분양 났다 하더라도 또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최근에. 네. 그럼 미분양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소진돼서 결국 완판이 나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사실 생각보다 빠른 타임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금정구든 양정이든 우암동이든 사실 신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축 비율이 상당히 없단 말이에요. 신축 비율 전체 주택에서 5%도 안 되는 신축 비율이라서 그만큼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 다음에 남산동 이편한 매종 카운티 400세대에서 한 120개 정도 분양을 했는데 고분양가였어요. 진짜 완전 8억이었거든요 이게. 네. 여기 미분양 상황이 조금 오래 가지 않겠나 좀 이래 보이고요. 얼마 전에 했던 일광 유림 노르웨이 오션폴에 1300세대 분양해가지고 요건 5억 후반 정도 분양했거든요. 네. 일광이라서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사실 일광 대장인 자이, 일광 동원 요게보다는 지금 조금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일단 미분양이 낮고 주변에 어떤 반응들은 당첨된 사람들 전화가 오거든요. 뭐 들고 가겠다는 소리도 있고 네. 제가 또 카오 소장님 집주인 방송하겠지만 요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왜냐? 예, 그만큼 상품성이 좋거든요. 새롭게 선보이는 좀 리조트형의 어떤 맞아요. 상품성이 좀 차별화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문제지만 좀 완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정 두산 제니스 네. 위치는 괜찮은데 네. 고분양가에다가 소단지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는데 32평에 지금 6억 후반이거든요. 네. 뭐 합산하고 하면 7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주변 일대에 소단지들 있죠. 시청역 근처에 있는 소단지 주상복합들 있습니다. 연산동 연산역 근처에 있는 그쪽에 지금 시세가 5억 후반 정도 6억 초반 정도 머물다 보니까 사실 6억 후반 7억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역대 신평초 중에서 뭐 웬만한 거 갖춘 단지들은 그래도 미분양이 낮다 하더라도 좀 빠른 소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못한 지역적으로 조금 입지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브랜드가 아니거나 좀 외곽이거나 하면은 좀 미분양이 좀 오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박 실장 네. 들어봤어요? 분양 빵개. 들어는 봤는데 자 어딥니까? 테넌바움. 자 밀락 협성 테넌바움입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네. 분양 연계가 나왔다라는 것은 저도 아마 전무후무할 정도로 저도 좀 투자를 오래 했지만 계약 실적이 연계라는 것은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또 뭐 시장이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고분양가이기도 했었고 고층 8억부터 고층에 16억까지 평당가 5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부산에서 지금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사실 분양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맞죠? 네. 사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또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올 하반기 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초고분양가 지금 예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어디죠? 대표적으로 이제 곧 6월달에 분양할 블랑서밋 74 69층에 네. 외관도 화려한 대형 평수 중대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블랑서밋 74가 바로 분양을 하는데 그게 한 3,500 정도 대형이다 보니까 아마 15억 16억 조망 나오는 건 조금 더 높게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초면 또 사업 설명회 한다 해요. 그때 또 카오소년 가가지고 브리핑 해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천섬이다 아세요? 알죠. 메가마트 이제 철거하고 네. 올라오는 거 네. 평당 5천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센텀시티의 CY 한진 CY 부지의 르엘 웨이브시티라고 이제 그것도 롯데캐슬 르엘 브랜드가 그쪽에 한 2,000세대 조금 넘어가는 대단지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높은 초고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거기도 아마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때까지 부산은 서울처럼 이 하이엔드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잘 없었어요. 많이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첫 선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은 조금 참담할 수 있겠지만 그 과거를 또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경동 제이드가 있었고요. 네. 미분양 났었거든요. 네. 용호동 W 아, 경동 제이드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경동 제이드가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분양했을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싸죠. 예. 그때는 사실 초고분양이었거든요. 지금 들으면 너무 싼데. 지금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죠?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용호 W가 69층이거든요. 네. 블랑서밋도 69층이에요. 오.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우리가 조감도만 보면 이게 착 와닿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비교해가면서 보면 그때까지는 부산이 하이엔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도 예측을 못했다라면 네.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질 하이엔드 분양들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정말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아크로죠 거기가. 맞아요. 촉진 3구역이 빨리 지금 관리 처분 오. 나가지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 근데 분양가 또 얼마 나오겠어요? 와 5천? 4천 벌써 5천? 옛날부터 3,800에서 뭐 4,000 얘기 나온다.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니 많이. 부산에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네. 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우리 강한 2구역도 드파인. 아 거기도 올해 드파인이죠? 올 하반기에 또 분양 예정에 있죠. 네. 아마 올 하반기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벌써부터 한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그럼 9평 기준으로 한 10억, 11억 정도 이렇게 나올 예정이죠. 그 드파인은 이미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박 시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맞죠? 아직까지는. 맞죠. 지금 우리 부산 서민들의 생각이 아직은 딱 9평에 신축하면은 사실 7억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7억을 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신축이 원체 귀하다 보니까 네. 그 동네에서 자기 집이 판 사람이 또 사주는 갈아타기 형식으로 했을 때는 또 8억까지 9억까지도 지금 이제 거래가 나오고 있다 보니 2027년 8년 9년이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완판 나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금액적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반감이 가는 게 사실이죠. 범일 3구역의 재건축이죠. 여기 범일 2편안 분양 계획이 있고 엄궁 코롱 하늘채 분양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안락 1구역 재건축인데 충렬 아파트랑 크로버 아파트랑 같이 이제 재건축하는 게 이제 올 하반기 빠르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가해로 때도 분양 예정이고 사직 힐스테이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여긴 전 처음 그 봤는데. 사직 KCC 있죠. 그 네네. 위쪽으로 삼정 그린코가 있는데 그 옆에도 한 1,000세대 정도 분양 예정입니다. 또 얼마나 또 고분양일 거냐, 또 얼마나 미분양이 날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촬영한다고 시간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에 바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빨리 가시죠. 건축비가 사실 뭐 많게는 2.5배, 3배까지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수순이죠. 아 양정 3구역 기대됩니다. 요즘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이쪽에. 이제 새로운 대장이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연양라인 대장은 대시양이었거든요. 네. 그 대시양을 양정도 때 보고 또 리뷰해 드릴게요. 이렇게 카오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지금 최근 시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에 건축을 지었죠. 한번 와. 다시 따라해주세요. 2021년 저번 우리 동네 대강 때와 마찬가지로 대강 5년 상승. 장난 아닙니다, 그죠? 오, 깜짝 놀랄 것도 좀 있네요. 자 소장님 네. 사업 설명회 끝났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와, 사실 오늘 타입이 진짜 궁금해서 네. 갔거든요. 평면도만 봤을 때는 대박입니다. 59, 84, 110 타입 있는데 판상형 타워형 두 개 다 잘 빠졌고요. 5월 말 되면 오픈하면 네. 여기 가서 오픈하도록 가장 해보겠습니다. 제일 빠르게. 그렇죠. 분양가는 아마 2,500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예, 와. 사실 우리가 8억 한 중반 정도 내거든요. 2,500 하면요. 거기에서 확장비, 중도금, 유이자 합치면은 9억 초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네. 야, 9억 넘어가면 조금 세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중도금 무이자만 해도 거의 8억 후반에서 한 9억 가까이가 맥스거든요. 그러면은 저 자리, 와, 아마 이때까지 우리 청약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첫 완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섣불리 또 시장을 예측하면 카오솔뿐만 아니라 다른 소장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니터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청약 기왕 청약하실 것 같으면은 카오소장 MGM 신청하면은 현금 지급해드리니까 더보기란에 MGM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도 좋았는데 참 네. 세대 창고도 있던데요. 또 구조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세대 창고 입고 있었어. 그리고 주차 대수 와 1.4대가 넘더라고요. 쾌적합니다.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대시양을 이길 수 있겠나 했는데 기존 대시양을 거의 뭐 같은 롯데캐슬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